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타일 전문가 윤지연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지난주에 60대 중반 고객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 그냥 단정하게만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단정하게만 입겠다는 그 선택이 오히려 당신을 더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흔히 무난하다, 편하다, 튀지 않는다고 선택한 옷들이 사실은 얼굴빛을 죽이고 주름을 강조하고 심지어 내 존재감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 고객님들과 스타일링을 함께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옷차림 하나가 표정도 자세도 분위기도 모두 바꾼다는 것.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매여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요즘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고객님들과 함께 겪은 변화들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패션 아이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옷들을 어떻게 바꾸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보다 초라해졌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스타일이 멈춰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 그래, 나도 다시 예뻐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피해야 할 스타일 첫 번째는 무채색 투성이 코디입니다. 며칠 전 6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이 저희 스타일링 클래스에 오셨어요. 입장하실 때 첫인상이 이랬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인데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이셨죠? 검정 상의에 회색 바지, 회색 가방에 회색 마스크까지 말 그대로 무채색 풀세트였어요. 제가 살짝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요즘 기분 괜찮으세요? 그러자 박 여사님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런 색이 무난하잖아요. 튀는 옷은 좀 그렇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그 무난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채색, 즉 검정, 회색, 먹색처럼 채도가 낮은 색들만 고르면 그게 오히려 우리 얼굴빛을 더 칙칙하게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첫째, 무채색은 피부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특히 검정은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회색은 피부를 탁하게 보여줘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옷색이 얼굴빛을 눌러버리면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둘째, 주름이나 기미 같은 노화의 흔적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얼굴이 입체감을 잃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거죠. 셋째, 시선이 얼굴보다 옷에 먼저 갑니다. 밝고 생기 있는 얼굴보다 어두운 옷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이 먼저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결코 좋은 인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박 여사님께 추천드린 건 톤이 살짝 눌린 파스텔 계열의 색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랄 핑크는 피부에 따뜻한 생기를 더해주고 라이트 민트는 산뜻하고 환한 느낌을 주죠. 살구색처럼 연한 오렌지 톤은 홍조를 자연스럽게 보완하면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밝은 베이지는 어떤 피부에도 잘 어울리면서 무난하지만 얼굴빛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대표 컬러예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밝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바로 얼굴 근처에만 밝은 색을 배치해주는 거예요. 상의의 상단, 블라우스 카라, 스카프, 목걸이 같은 부분에서 그 밝은 색을 살짝만 사용해도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인상도 환해집니다. 실제로 박 여사님 그날 이후 스카프 하나만 바꾸셨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좋은 색 하나만 있었던 거죠. 우리 나이 들수록 옷 색깔 하나가 얼굴빛과 인상을 얼마나 바꿔주는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채색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피해야 할 스타일 두 번째는 큰 꽃무늬, 큼직한 패턴 옷입니다. 얼마 전 아주 우아하신 70대 초반의
이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거동도 곧고 말투도 조심스러우시고 굉장히 고상한 분위기의 분이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입고 오신 옷이 전체에 큼직한 꽃무늬가 프린트된 원피스였거든요. 화려하고 복고풍의 그 원피스가 정작 여사님의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여사님, 혹시 저 옷 자주 입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답하셨어요. 예전엔 이런 옷이 단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튀는 옷 입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익숙한 걸 입게 되네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큼직한 패턴들이 사람을 작게 만들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무늬가 너무 크면 얼굴보다 옷이 더 강조됩니다.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큰 이미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상보다 옷이 먼저 보이고 결과적으로 옷이 주인공이 되고 나는 배경이 돼버리는 거죠. 또 몸이 부해 보이게 됩니다. 큰 꽃무늬는 몸의 윤곽을 뭉뚱그려 보이게 하고 특히 어깨나 허리, 배 쪽의 볼륨을 과장해 보이게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옷을 입고 나서 왜 이렇게 살쪄 보이지? 라고 느끼세요. 게다가 큼직한 패턴은 복고풍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각적인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촌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 여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손주 돌잔치 때 그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딸이 사진을 보고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너무 튀어서 주인공 같았어.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마음에는 상처로 남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옷장을 살짝만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똑같은 꽃무늬라도 작고 은은한 플로럴 패턴으로 바꾸면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날 여사님께 추천해드린 건 연한 베이지색 바탕에 아주 작은 아이보리 꽃이 포인트로 들어간 블라우스였습니다. 딱 보자마자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패턴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단 패턴은 포인트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의에 작은 무늬가 있다면 하의는 단색으로 정리해주고 스카프나 가방처럼 소품으로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색 조합이에요. 무늬가 있다면 톤 다운된 색, 예를 들어 베이지에 브라운, 아이보리에 네이비 같은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조합이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결국 스타일은 얼마나 나를 잘 보이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꽃이 옷에 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내 분위기에 피어나야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여사님께선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기셨어요. 요즘엔 옷보다 내가 더 돋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무늬에 가려져선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가장 나다워지는가? 그 질문을 한번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스타일 세 번째는 어깨가 처진 박스핏 상의입니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김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요즘 외출할 때마다 자꾸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입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왜 자꾸 안색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김 여사님이 입고 오신 옷은 어깨선이 처지고 전체적으로 헐렁한 박스핏 상의였어요. 색은 무난한 먹색, 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몸을 푹 덮고 있었죠.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옷이 여사님을 더 피곤하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구나. 사실 중장년층 여성분들께서 박스핏 옷을 자주 고르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어요. 체형이 드러나지 않아서 편하고 군살을 감춰준다고 느끼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어깨선이 흐릿하면 자세까지 무너져 보입니다. 옷이 몸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더 축 처져 보이게 돼요. 특히 나이 들수록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박스핏 상의는 그런 단점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둘째, 허리선이 사라져 몸이 커 보이고 무거워 보입니다. 상체 전체가 통처럼 보여서 요즘 살 많이 찌셨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살이 찐 게 아니라 옷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이 작아 보이지 않아 전체 비율이 흐트러집니다. 몸이 커 보이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게 느껴져야 하는데 박스핏은 그런 효과도 주지 못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뭉툭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여사님, 똑같이 편한 옷이라도 어깨선이 딱 맞고 허리에 살짝 라인이 들어간 옷으로 바꿔보세요. 그날 제가 추천해드린 건 어깨선이 정확히 잡혀 있고 허리 쪽에 절개선이 들어간 연한 브릭핑크 셔츠였습니다. 너무 붙지 않고 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디자인이었죠. 그 옷을 입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표정이 환해졌고 자세도 곧게 펴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여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딸이 그러네요.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세련되졌냐고요. 요즘 엄마가 제일 젊어 보인다고요. 이런 변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박스핏 대신 어깨선이 또렷한 옷을 선택해 주세요. 허리선이 들어간 세미핏 또는 앞뒤 길이가 살짝 다른 언밸런스 디자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편한 옷, 헐렁한 옷이 아니에요. 진짜 편한 옷은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면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내 몸을 조금만 정리해주는 옷, 어깨를 세워주고 허리를 살짝 감싸주는 옷. 그 옷 하나가 나를 다르게 보여주고 내 자신감도 함께 세워준답니다. 김 여사님처럼 그냥 편하니까라는 말로 나를 숨기지 마세요. 내 모습을 가장 편안하고 단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옷이 진짜 내 옷입니다. PAR 스타일 네 번째는 길이가 애매한 반바지, 7부 바지입니다. 며칠 전 60대 초반의 윤 여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요즘 어디 아프세요? 이런 말을 들을까요? 그 말을 듣고 여사님의 복장을 봤습니다. 무릎을 간신히 덮는 7부 바지에 짧은 소매 티셔츠, 전체적인 인상이 헐렁하고 다리가 짧아 보이고 뭔가 아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시원하게 입자, 편하게 입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반바지나 7부 바지를 자주 고르세요. 그런데요, 이 애매한 길이의 바지가 당신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런 걸까요? 첫째, 다리 비율이 깨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끊기는 바지는 다리를 더 짧고 굵어 보이게 만들어요. 특히 종아리 쪽에 살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이 강조되면서 시선이 집중됩니다. 둘째, 활력 없는 인상을 줍니다. 7부 바지는 기능성 바지나 운동복 느낌이 강해서 스타일보다 실용성 위주로 보여지기 쉬워요. 결과적으로 꾸미지 않은 인상, 조금은 지쳐 보이는 분위기를 주게 됩니다. 셋째, 자칫하면 입원복 같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색상이나 소재, 신발까지 무난하게 맞추면 전체적인 룩이 너무 밋밋해져서 건강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 여사님께 권해드린 건 9부 길이의 시원한 린넨 슬랙스였습니다.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 가볍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재, 그리고 밝은 톤의 베이지 컬러. 딱 그 바지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당당해졌죠. 그날 여사님은 정말 밝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단정한 바지가 있었네요. 집에 있는 7부 바지는 그냥 다 정리해야겠어요. 바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치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여름철 바지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9부 길이 이상으로 고르세요.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전체 실루엣이 훨씬 가늘고 길게 정리됩니다. 둘째, 소재는 린넨이나 레이온처럼 가볍고 통기성 좋은 것으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컬러는 너무 무겁지 않게 먹색이나 어두운 브라운보다 라이트 베이지, 연카키, 라이트 그레이 같은 밝은 색을 선택하면 얼굴도 더 화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 신발과의 조화도 꼭 고려해 주세요. 너무 캐주얼한 슬리퍼 대신 낮은 굽의 단정한 샌들이나 플랫 슈즈를 매치하시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더 정돈돼 보입니다. 윤 여사님처럼
어중간한 길이니까 시원하겠지 하고 고른 바지가 오히려 나를 더 무겁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원함과 세련됨은 절대 반비례하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가볍고 밝게 보여야 합니다. 바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옷이 아닌 당신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피해야 할 스타일 5번째는 낡은 구두와 단조로운 신발입니다. 며칠 전 아주 멋진 중장년 부부가 제 스타일링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두 분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으셨고 특히 아내분은 톤 다운된 민트 셔츠에 크림색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요. 얼굴도 밝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신발이 너무 낡아 있었어요. 편한 검정색 로퍼였는데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지고 발목은 푹 꺼지고 굽은 한쪽이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이 신발 오래 신으셨죠? 그러자 여사님이 웃으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차피 아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편하다고만 고르기 시작하면 나도 편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편해 보임은 결국 무너져 보임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 왜일까요? 첫째, 신발은 전체 스타일의 마지막 마침표이자 인상을 결정짓는 첫 시선입니다. 잘 정리된 옷차림도 신발이 낡아 있거나 너무 투박하면 그 인상이 급격히 무너져요. 사람들은 그걸 아주 빠르게 감지합니다. 둘째, 발끝이 무너진 스타일은 얼굴의 생기까지 무너져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에게 있어 뭉툭하고 오래된 신발은 자기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쉬워요. 셋째,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검정, 회색, 갈색 등 단조로운 색의 신발만 반복해서 신으면 그날 코디가 아무리 산뜻해도 발끝에서 무거워져 버려요. 그날 저는 여사님께 새로운 신발을 하나 제안드렸습니다. 굽이 2.5cm 정도 있는 앞코가 살짝 둥근 브라운 로퍼. 가죽은 유연하지만 광택이 있고 발목 라인이 드러나서 전체 실루엣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죠. 그걸 신으시자마자 여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나 갑자기 어디라도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남편분과 손을 잡고 근처 카페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 하나였지만 기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셨던 거죠. 여러분, 신발은 말이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취향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신발은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최소 1년에 한 번, 자주 신는 기본 신발은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밑창이 닳거나 가죽이 일어나면 그만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굽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게 24cm 정도의 낮은 굽이 자세도 곧게 세워주고 발 건강에도 좋아요. 너무 평평한 신발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너져 보일 수 있어요. 셋째, 밝은 톤의 신발을 하나쯤 갖추세요. 연한 베이지, 소프트 카멜, 톤 다운된 버건디나 머스터드 같은 색은 무난하면서도 얼굴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신발과 바지 길이의 조화를 생각하세요. 구부 슬랙스에 어울리는 플랫슈즈, 롱스커트에는 가벼운 단화,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 전체적인 균형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신발은 나를 걷게 하는 도구이자 삶을 걸어가는 방향을 말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는 그날 내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낡은 신발을 그냥 참고 신지 마세요. 그건 단지 발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과 생기를 낡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 여사님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발 하나 바꾸는 일이 오늘 하루를 다시 밝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패션 아이템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내 옷장 속에도 편해서 그냥 익숙해서 계속 입고 있던 그런 옷들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지금이 바로 나를 새롭게 단장할 시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스타일은 결코 누군가를 따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생기와 자존감을 꺼내어 빛나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의 나이를 탓하기보단 그 나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옷차림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 예뻐지기엔 절대 늦은 나이라는 게 없습니다. 멋내기엔 지나친 시기란 없고요. 조금만 손보면 우리가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표정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가꾸는 그 순간 가족들도 더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일상에도 작은 기쁨과 설렘이 하나씩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꼭 비싼 옷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체형에 맞는 핏, 얼굴빛을 밝혀주는 색, 그리고 내 마음까지 편안하게 감싸주는 옷.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더 생기 있고 더 나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작은 팁과 진심을 담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스타일 고민이나 변신 이야기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오늘도 나를 아끼는 하루, 그리고 조금 더 예뻐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함께하겠습니다.